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인간 정주의 종착역,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이제 인간 정주의 종착역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제 인간이 다양한 곳에서 살아본 것 같아요. 뭐 시골에서도 살고, 도시에 살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우주에서도 살고,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어찌 보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그런 디지털 세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는 인간 정주의 정주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인간 정주의 종착역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고요. 그러면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사실 디지털 트위를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아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순서를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이제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를 많이 이제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고 융합한 게 디지털 트윈이고 거기에 인간을 추가한 것이 메타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면 이 시간, 인간, 공간, 이 간자가 이제 사이인데 그 사이를 압축하거나 또는 새로 만들거나 연결하는 그런 기술들을 계속 발전을 시켜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 같은 경우 시간을 극복하기 위한 온실 하우스라든가 최근에 뭐 실시간으로 시작되는 많은 기술들, 공간 같은 경우는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됐죠. 그 중에 뭐 공간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한 지도라든가, 최근에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는 VR, AR 등, 그리고 뭐 우주 개척 같은 것들이 이제 공간과 관련된 기술 개발인 것 같고요. 뭐 인간과 관련된 기술들이 참 많죠. 화장품, 성형 기술 등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이제 블록체인 이런 이제 인간의 신뢰성과 관련된 기술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가 어떻게 다르고 이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그 미러 월드라는 책에서 사실 뭐 시작됐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갤런터라는 분이 우리가 그 어떤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보면 크리스탈 볼이 나오고 거길 통해서 이제 세상을 보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분이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세상을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트윈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저희 이제 그 학문 쪽에서는 헤르넨데즈라는 분이 쓴 그 아티클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액추얼 뷰와 퓨처 뷰가 있는데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 그것이 이거 디지털 트윈 아닌가? 라고 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용어를 썼었어요. 그러다가 2002년에 그 그리우스라는 지금은 플로리다에 계신데요. 미시간대 교수로 계시면서 이분이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조업에서의 디지털 트윈이죠. 그걸 이제 그 주창을 하셨고 그 이후에 프로덕트 아바타라는 이제 용어로 많이 쓰이다가 최근에 이제 가트너에서 17년부터 19년까지 그 디지털 트윈을 이제 10대 유망 기술로 선정하면서 뭐 저희 한국에서도 아주 그 화두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디지털 트윈이 저희가 뭐 아마 그 저는 이제 적용을 하고 도시 계획을 해서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이제 우드락으로 이제 모형을 만드는 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한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디지털화한 3차원 디지털 모델을 쓰기도 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은 여러 가지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IoT, 5G 이런 통신망 기술과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최초로 정의한 걸 제가 찾다 보니까 나사의 이 보고서가 나오더라고요. 그 나사는 사실 아폴로 우주선을 1970년도인가요? 보내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걸 해결했던 게 똑같은 그 우주선을 지상에도 만들어 놓고
우주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시뮬레이션해서 해결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얘기하는 디지털 트윈과 같은 맥락이긴 한데 그 당시는 사실 디지털은 아니었죠. 아날로그 모형을 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보면은 이게 통합된 멀티 피직스라고 하는데 물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멀티 스케일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는 이제 나서다 보니까 뭐 이런 우주선이라든가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디지털 트윈을 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정의는 뭐 다른 쪽에서도 비슷하게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브스라는 교수가 2002년에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을 그 수업 시간, 그 컨퍼런스에서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질문들이 오고 해서 이분이 이제 24년에 화이트 페이퍼를 이제 자기 스스로 썼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공장을 가상으로 복제를 해서 좀 그 제조업을 훌륭하게 만드는 게 디지털 트윈이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의 화이트 페이퍼를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지컬 프로덕트, 버추얼 프로덕트 플러스 이제 데이터 인포메이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디지털 트윈을 설명을 했고요. 이 피지컬 프로덕트를 묘사를 하려면 지오메트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오메트리고 이 프로덕트의 비헤이비어 그다음에 스테이터스 이런 특성들을 이제 다 이제 같이 데이터로 모델링을 해서 만들면 이걸 이제 그 시각화가 되고 그다음에 퍼포먼스 테스트가 가능한 그런 걸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디지털 트윈이 있으면 이제 소통 비용도 줄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를 했고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다 다르고요. 제가 이제 그 중요한 그 키워드만 여기 박스를 쳐놨는데, 인티그레이티드 시뮬레이션이다, 피델리티 모델링, 이거는 상당히 이제 현실성 있게 모델링 한다. 리얼리스티 뭐 같은 말이겠죠. 버추얼 서브스티튜트다, 디지털 카피다, 뭐 리얼 타임이다, 리빙 모델이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모델? 뭐 이런 것 똑같은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공간 정보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디지털 트윈이 막 화두가 되면서 사실 많이 흥분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세상이 오는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과거의 데이터를 여기 보시면 이런 데이터들은 다 한 특정 시점에서의 스냅샷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통신 정보 기술이 막 발달하다 보니까 현실 세계가 변하는 모습을 그대로 데이터 세계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 세계와 이제 데이터 세계가 같이 동기화되어 가는 그런 중이고 그 중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 화두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사는 그 정주지, 뭐 도시, 국토를 들여다보면 이 국토를 지도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센서들이 하늘에도 떠 있고 도시에도 있습니다. 이성이라든가 드론, 항공기, 뭐 여러 가지 측량 기구, 그다음에 IoT 센서들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만드는 데이터들은 사실은 다 상당 부분은 지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들이 다 융합이 되고 실시간으로 갱신이 되면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정의를 하면 현실 세계 객체를 정보 기술로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 겉모습만이 아니라 행동, 속성, 상태 이런 것까지도 같이 있는 그대로 디지털로 만든 일란선 쌍둥이다. 그것이 어떤 건 스태틱한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건 다이나믹한 이런 부분도 다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 수가 있고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디지털 트윈의 어떤 그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을 설명하는 모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제가 몇 개 가져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리브스 교수가 이거는 그 17년에 화이트 페이퍼를 쓰고 다음에 이제 만든 모델인데 여기 리얼 월드에 있는 어떤 객체들이 있고 디지털 객체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리얼월드를 데이터로 만들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보를 가지고 이 현실 세계를 최적화하는 이런 모델인데요.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이 이러한 버추얼 스페이스에 있는 것들이 그 하부에 또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있고 바퀴가 있고 그 자체가 또 그 디지털 트윈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개별 디지털 트윈들이 모여서 상위의 디지털 트윈이 만든다, 이런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한 그런 이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작년에 그 국제 세미나를 했는데, 그 마크 엔저라는 영국에서 사실 그 디지털 트윈 정책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이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이 디지털 트윈을 정말로 드라이브를 열심히 걸고 있는 그런 이제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서 온 분이 이제 이런 이제 그림을 이제 저희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에셋, 자산이죠. 그것이 뭐 주로는 이제 그 시설물, 인프라가 될 것 같고요. 프로세스,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이 모델을 이용해서 시각화하고 시뮬레이션해서 현실 세계를 바꾼다, 이런 이제 개념을 이제 그때 보여주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기업 중에 딜로이트라는 그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만든 그림인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사실 요 디지털 요 개념은 좀 공장과 관련된 겁니다.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에 보시면 여기 센서들이 있거든요. 이 센서들이 있고, 이 센서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그러면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이걸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인사이트를 얻어갖고 다시 뭐 현실을 이렇게 최적화하는 이런 개념을 이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기계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요 오른쪽 그림은 이걸 좀 디테일하게 그린 것인데, 아마 좀 보시면 다양한 이제 정보 기술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디지털 트윈이 제조업 쪽에서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시작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공간정보 쪽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좀 차별화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떤 분들이 이제 지오 스페셜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말씀드리는 3D 공간 정보, 또 행정 자료라든가 특히 이제 그 센싱난 데이터들, 그게 교통량이 됐건 온도가 됐건 실시간으로 이제 같이 융합이 된 어떤 모습, 이것을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걸 통해서 다양한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지오 스페셜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그냥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가트너가 이제 디지털 트윈을 3년 동안 유망 기술로 선정을 하면서 이제 많이 화두가 됐는데, 이것은 이제 가트너가 제시한 그 디지털 트윈 구현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레벨 3까지 있는데, 레벨 1은 모델, 그러니까 3D 모델과 속성 정보만 이렇게 구축을 하면 이걸 레벨 1이라고 보고, 거기에다가 센싱한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 공간의 특성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요 단계까지가 이제 레벨 2 리얼타임 모니터링 단계라고 했고, 이렇게 만든 그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현실 세계를 제어하거나 분석 시뮬레이션해서 현실 세계를 최적화하는, 오늘 이제 레벨 3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3D 모델은 이렇게 LOD 1, 2 이렇게 4까지 있는데, 이 LOD는 이제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해서요, 현실 속에 있는 객체를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를 하느냐, 그걸 이제 모델로 만든 것입니다. 이건 이제 국제 표준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3D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기술이 뭐냐고 하면은 너무 엄청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 생산하고 매핑하고 처리, 전송하는 기술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모델링과 관련돼서 뭐 물리성도 모델해야 되고 시멘틱 모델링 등등이 있고, 또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야 돼서 디지털 트윈 관련된 연구를 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여기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3D 모델링, 또 센싱하고 전송하는 거, 분석 활용,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고, 다양한 이제 그 기술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만 이제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D 모델링과 관련해서는 뭐 기존의 이제 CAD나 BIM 이런 저작 툴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라이다라든가 픽스4D, 뭐 MMS 이런 어떤 측량하는 방법을 가지고 3D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3차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예시한 건데, 여기 보시면 측량 장비를 이용해서 다 이제 스캐닝을 합니다. 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라이다 장비인데요. 라이다 장비라는 것은 빛을 쏴서 그 빛이 돌아오는 그걸 가지고 이제 포인트를 만들고, 그 포인트들을 이제 메쉬로 만들어서 3차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아마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알 것 같은데, 깃발까지 거리를 잴 때 그게 이제 빛을 쏴서 빛이 돌아오는 걸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포인트를 막 만들어내고, 그 포인트를 연결해서 이렇게 면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3D 모델은 하나의 있는 모습이고, 그 모습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사실은 그 건물이 됐건 도시가 됐건 어떤 종류의 센서를 가지고 이제 센싱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센서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이제 연구가 필요하고, 이 많은 얘기가 필요한데, 사실 저는 이 센서 쪽은 제가 많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책에서 이제 찾아본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이로스코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아마 여러분 스마트폰에 한 15가지 정도가 들어있는데, 여기 상당 부분들이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센서들이 이제 도시의 건물에 부착이 되고, 그 데이터가 3D 데이터랑 융합이 되면 이제 디지털 트윈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센서들을 가지고 제가 연결을 해서 쓰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여기 아시아 연구소에서 만약에 이 건물에 이 방에 몇 명이 있는지 그걸 센싱하는 데이터가 센서가 있다고 하면, 이 데이터를 이제 3D 모델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통신망을 또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하시면 이제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빠르게 이런 플랫폼을 만든 데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애저 플랫폼에 가시면 이런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플랫폼이 있어서 그걸 이용하면은 IoT 데이터들을 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디지털 트윈과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어떤 엔진을 쓰느냐거든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3차원 공간 정보 관련된 엔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외국산도 있고 국산도 있는데, 근데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3차원 데이터들을 시각화하려면 컴퓨터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때 이제 이런 고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제 시각화해주는 툴들이 사실 게임 쪽에서 많이 발달을 했는데요.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유니티라든가 언리얼 쪽의 그 엔진들을 이용해서 이런 3차원 공간 정보,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하고 뭐 분석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GIS하고 게임이 거의 융합이 돼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디지털 트윈 활용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디지털 트윈은 사실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그 그리브스 교수도 이제 프로덕트의 그 제품을 생산하는 라이프 사이클에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저희 이제 공간 쪽에서도 보면 뭐 건축물이 됐건 도시가 됐건 기획을 하고 설계, 시공, 운영 관리하는 쪽에서 다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체계적으로 데이터로서 관리를 못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이런 데이터를 잘 이제 아카이빙하고 연결해서 쓰는 건데, 그걸 이제 디지털 트윈 쪽에서는 디지털 스레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얘기할 때 사실은 디지털 스레드까지 같이 얘기를 해야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축적이 체계적으로 되고, 이제 과거의 여행까지도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이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각화, 이 3차원 시각화가 약간 또 챌린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3차원 시각화가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쨌거나 3차원 시각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시각한 데이터에서 이제 패턴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랜덤한 건지, 뭐 클러스터가 있는 건지, 그런 클러스터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제거하기엔 대안이 무엇인지, 각 대안별 파급 효과를 시뮬레이션해서 최종 의사결정하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이제 그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을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시뮬레이션인데요. 제가 여기에 이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혹시 여기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문어의 다리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몇 개예요? 8개. 맞았습니다. 근데 혹시 몇 개는 팔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팔이 2개? 여기 그림에 보면 그림에 답이 있는데 다리는 2개고 나머지는 8이래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공을 던져보면 앞에다 던져주면 공을 잡기 위해서 막 걸어가겠죠. 또 머리에다가 머리를 하나 딱 때리면 아야 하고 손이 올라가겠죠. 그런 걸 수백 번, 수천 번을 해서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 한다고 하는데 해서 나중에 보니까 발이 2개더라라고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나온 그림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이러한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장점이 있는데, 근데 그 문어를 100번, 1000번 시키면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디지털로 만들어서 하면 좀 쉬워집니다. 가까운 미래에 여기 뭐 마이너리 리포트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예언자가 이렇게 해주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도시 최적화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디지털 트윈을 소개할 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 내비게이션, 이게 디지털 트윈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디지털 도로의 형태가 다 있고요. 도로, 교차로 등등이 있고, 또 속성도 있어요. 도로의 종류라든가 도로 번호.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실시간 교통량, 뭐 시간, 날씨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게 바로 지금의 현실인 거죠. 그거를 이용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길, 에너지 절약하는 길 이런 거를 이제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만약 내비게이션 없으면 엄청난 그 탄소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그 암치료 병원을 만들 때 디지털 트윈을 활용했던 그 사례인데요. 이 이제 병동의 크기, 뭐 이 안에 들어가는 수술대의 개수,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하고, 뭐 이제 인구 정보가 있겠죠?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런 시뮬레이션해서 나중에는 이제 뭐 그 수술실을 몇 개를 줄이고 뭐를 몇 개 줄여서 이제 최적화를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이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할 수가 있고, 시공할 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계들을 다 이제 뭐 그 GPS라든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걸 다 부착을 하면 어디에 가 있고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안전관리 이런 게 가능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스코핑을 하고 있는데, 보면 지난 5시간인가요? 5시간 동안은 1분에 4번을 했는데 지금은 3번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SNS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모니터링까지도 가능한 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고요. 설계 단계, 이거는 이제 LH가 그 3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디지털 트윈을 플랫폼을 만들고 이제 그걸 활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용적률 높이라든가 건물의 뭐 높이, 세대수, 조망점, 그다음에 그 경관 이런 분석들을 하고 IoT 기반의 실외 먼지 모니터링도 이제 할 수가 있고, 재실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몇 명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도시를 건설했을 때 바람길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이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가로등, 가로수. 이거 보시면 상당히 이제 뭐 많은 부분이 리얼리스틱해졌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이제 사실 그 충실도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이게 이제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면 뭐 저는 디지털 트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조량 등등도 이제 바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게 학교 같은 경우는 최소한 몇 시간 볕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변에 학교 주변의 건물을 얼마나 높이까지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설계자들은 잘 모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동짓날을
기준으로 해서 해가 어떻게 뜨고 그래서 실제 뭐 시간이 얼마만큼 이제 해가 뜨는지 이런 거 시뮬레이션 해서 높이를 다 조정을 합니다. 운영 단계에서도 뭐 이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건 LX라는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전주시를 대상으로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주천을 모니터링하는 거. 여기 이제 센서들을 이제 심고 그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런 그 수면의 높이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언제 범람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천만 그루 나무 심기라고 해서 어디에 나무를 심을지 최적지를 찾아내는 거, 어린이 보호구역 예측하는 등등 여러 적용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사실 이제 2021년에 1월에 디지털 트윈 연구센터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개소 기념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좀 발표를 그때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람을 이제 입체적으로 그 시각한 거고요. 이거를 이제 골프 치는 분들이 바람을 알면 잘 칠 것 같아서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 상용화에는 실패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아마 서울 여기가 아마 강남 어디 것 같은데요. 홍수를 이제 시뮬레이션한 그런 결과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부처 사업으로 하고 있는 R&D인데요. 이게 상당히 좀 재밌으실 것 같은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애들이라는 이제 애들이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이제 몇 개 기관이 같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가 같이 있고 이게 얘는 지금 가상 세계입니다. 지금 디지털 데이터고요. 여기가 이제 현실 세계입니다. 여기 현실 세계 자동차가 가는데 가상 세계 자동차도 가죠. 여기 서 있기도 하고 여기 이제 현실 세계 자동차가 좌회전하니까 여기도 같이 오는데 이건 이제 그 현실 세계에 있는 자동차에다가 GPS를 가지고 있고 그 위치를 실시간으로 이제 가상 세계에다 연결시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이 이제 이런 모습이거든요. 현실 세계가 그대로 가상 세계로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이제 거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지면 사실은 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라는 걸 쓰고 이제 3차원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조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마 그 아이언맨이 그 영화에서 보면 막 이렇게 건물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거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기술적으로 이제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건물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 건데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건물을 만들면 그냥 겉모습 뺏기는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CAD라든가 빔 이런 데이터를 이용하면 이런 안에 있는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뭐 1층, 2층, 3층으로 분해도 할 수가 있고 분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속을 이제 이렇게 들여다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디지털 트윈이 하나 뭐 개별 차원의 개인 또는 개별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차원에서 잘 만들어지긴 하는데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은 뭐 도시, 국도 차원의 디지털 트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국가 디지털 트윈 체계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빌딩, 교량, 도로 이런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 빌딩 안에 보면 펌프도 있고 히팅, 벤틸레이션, 뭐 에어 컨디셔너 다양한 이제 것들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지고 이게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면 도시가 되고 다 연결이 되면 이제 국가의 디지털 트윈이 된다라는 이제 얘기고 이거를 이제 영국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개별 디지털 트윈이 있고 이게 뭐 기차인가요? 버스에 대한 디지털 트윈이 있고 이런 개별 디지털 트윈을 다 이제 연결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이제 전체 이제 내셔널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진다라고 모델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근데 한국은 아직은 그런 체계가 안 만들어지고 있고, 저도 이제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면서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설물마다 다 부처가 다르고 부서가 달라요. 특히 우리나라 아직은 그런 협업 체계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이제 모든 시설물들을 다 연결해서 이렇게 심리스한 그런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싶은데 앞으로 이제 해나가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거를 만드는 모델, 그 개념 모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리원에서 사실은 이런 디지털 트윈을 계속 만들고 있고, 여기 뭐 3차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탑다운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이제 빔 데이터, 그러니까 개별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 이런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지면 이 데이터들은 어떻게 보면 바텀업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고, 그래서 탑다운과 버텀업의 데이터들 다 연결시키고 연합을 시켜서 이제 국토 차원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쉽지 않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데이터 체계가 만들어지도록 이제 저희도 계속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닐 스테픈슨이라는 분이 이제 그 스노우 크래시라는 책에서 메타버스라는 걸 처음 얘기를 했고요. 이분이 이거는 이제 합성어인데 메타와 버스를 이제 합한 거고, 그래서 뭐 현재 우리가 사는 우주를 벗어난 어떤 거, 그래서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메타버스 로드맵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ASF라는 곳에서 만든 이제 사이트고요. 여기서 메타버스를 여기 보시면 Virtually Enhanced Physical Reality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인데 가상의 도움을 받아서 enhanced, 좀 좋아진 그런 피지컬 리얼리티를 그리고 physically persistent virtual space, 이 두 개의 컨버전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 두 개를 융합을 한 결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다른 정의는 여기 보시면 버추얼 소셜 스페이스다. 3차원이 있는, 그렇지만 꼭 3차원이 필요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윈을 생각을 해보시면, 디지털 트윈에다가 이거를 뭔가를 추가를 하면 그 메타버스가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ASF라는 곳이 이제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이라는 기관인데, 여기 이제 비영리 연구 기관이고, 여기서 이제 좀 2017년인가요? 그때 이제 그 메타버스 로드맵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유형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AR, VR, 그다음 미러 월드, 라이프 로깅 이렇게 만들었는데, 구분을 했는데, AR하고 이게 VR이 좀 헷갈리신 분은 있는데, AR은 그냥 헛것도 보인다. VR은 헛것만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미러월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디지털 트윈이고요. 라이프 로깅은 뭐 페이스북 등등입니다.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AR이 뭐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포켓몬을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게임을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현실에 없는 헛것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AR이고,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뭐 영화에서 많이 보셨 터미네이터 이런 거 보시면 뭐 막 나오죠. 뭐 설명이, 이런 게 이제 AR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실을 증강시켜 준 거, 정보를 추가해서 뭐 이런 이제 재고 조사 이런 것도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AR, 내비게이션 이것도 이제 AR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VR은 이제 사실은 현실 세계랑과는 다른 이제 순전히 창작된 그런 이제 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세컨드 라이프, 뭐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제페토, 이프랜드 뭐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일부는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창작을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 미러 월드는 뭐 제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어스2라든가 이제 다양한 뭐 구글 어스 이런 것들이 이제 미러월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구글이 만든 AR, VR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오큘러스를 혹시 있으시면 아마 이게 앱이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 여기 뭐 오큘러스 리프트가 가능하거든요. 이걸 쓰시고 들어가시면 전 세계를 아주 리얼리스틱하게 여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간도 조정하면서 석영도 볼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땅까지 내려보면 스트리트 뷰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자리에서 전 세계를 이제 막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이제 이미 뭐 서비스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많이 있죠. 여기 뭐 어스트에 가시면 땅도 팔고 있고 뭐 그런 이제 많은 이제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라이프 로깅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이런 뭐 페이스북이나 등등인데 이제 이거는 제가 만든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사실은 그 뭐 VR, 디지털 트윈, 라이프 로깅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같이 이제 다 융합이 되면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프 로깅은 뭐 페이스북처럼 이렇게 올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여행한 데를 이렇게 그 다 나중에 볼 수 있고 그 추적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라이프 로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스의 특징은 여기 뭐 시간, 공간, 인간으로 제가 나눠봤는데 이제 가상인 것 같고요. 인간은 아바타인 것 같고 시간은 이제 현실 세계는 많이 다르죠. 근데 미래도 볼 수가 있는 이제 시뮬레이션 한다는 건 이제 미래인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느낌으로는 이제 평행 디지털 우주다 이런 것이 메타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영화 속에서도 메타버스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토탈 리콜, 뭐 디스클로저, 뭐 매트릭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영화인 것 같고요. 서틴스 플로어 얘는 이제 의식을 이렇게 전송을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의 의식을 바꿔서 이제 그 메타버스에서 사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프린즈는 사실은 그 메타버스는 아니고요. 디지털은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그 평행 우주라고 하는 존재를 밝혀내고 그 우주로 갈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 우주와 서로 이제 그 협업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뭐 메타버스라는 이런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런 것과 좀 연관성이 많아서 제가 넣어봤고요. 근데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건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이제 영화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다 쓰고 글로브도 장착하고 그래서 제가 움직이면 이 메타버스 안에 있는 나의 아바타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오아시스라는 공간 안에서 이제 게임을 하는 그런 이제 영화였습니다. 상당히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 이제 뭐 몇 장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이 어디까지 발전을 할 것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거의 스페셜 웹이다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등등이 나오면서 뭐 3D 웹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이 뭐냐면 우리가 많은 공부를 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책이 다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 책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공간 3차원에서 다 그걸 이제 시간, 과거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실제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책도 다 없어질 거다. 그래서 앞으로 웹은 이제 스페셜 웹으로 발전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저도 상당 부분은 좀 동의를 해서 갖고 봤고요. 그 디지털 트윈과 관련해서 또 스마트 시티도 사실 상당히 이제 밀접한데 여기 보시면 디지털 트윈이 있고 여기 이제 스마트 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인프라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데이터 인풋이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모든 데이터들이 다 연결이 되고 제자리에 가면은 디지털 트윈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왜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가 중요한지
제목을 그렇게 정한지를 이제 좀 사실 설명을 하려고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그러니까 뭐 지구도 구해야 되고, 그죠? 저희 한반도도 구해야 되고, 네, 우리 건물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당연히 기본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인사들을 가지고 뭔가 현실 세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디지털 트윈이 있으면 사실 수많은 메타버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메타버스 안에서 수많은 인류들이, 특히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은 많은 시간을 이제 메타버스에서 보내기 때문에 거기서 보내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도 또 얻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주 체계 또 지구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그려봤고요. 이게 이제 현실 세계의 서울인데요. 여기 세 분이 계신데 디지털 이제 메타버스가 만들어지면 뉴욕에서도 오고 파리에서도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에 계신 세 분 중에 두 사람은 아바타하고 위치를 제가 이제 공유를 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 디지털 트윈 안에서도, 메타버스 안에서도 같이 이제 제자리를 움직이겠죠. 그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국토의 확장, 뭐 아바타 시민,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실 문제를 실감 공감하다 보니까 우리가 책으로 배울 때 20%밖에 안 남는 것들이 이제 80% 이상이 이제 남는 그런 이제 효과도 있고, 뭐 집단 지성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디지털 트윈의 기반에 이제 메타버스가 가져올 것들은 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뭐 도시학이라고 했는데 뭐 모든 학문의 대상이 현실 세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인간이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그와 더불어 이제 이런 공간 구조도 이제 드론이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 형태의 이제 드론 정거장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이제 매트릭스 같은 이제 공간들, 이걸 그냥 기업에 맞는 규칙대로 저희가 이 디지털 스페이스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도 우리가 도시계획 같은 뭔가를 또 넣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모든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가 된다면 모든 그런 비헤이비어들은 다 디지털 섀도우로 남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진단 처방을 해서 뭔가 현실 세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